자, 이 시간은 대브넷, 시스코의 대브넷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대브넷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브 오퍼레이션, 데브옵스에 대한 시스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디벨롭하고 오퍼레이션이 약간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전부 다 디벨롭하면서 오퍼레이션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한 것을 개발자 관점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지, 개발하는 단계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넷 오퍼레이션에서 하는 것은 최근 소프트웨어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데브옵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코드인 API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매뉴얼리 프로세싱하는 걸 오토메이트하는 그런 API라고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본 코스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든가 기트 혹은 XML, 제이슨, 야멜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에 대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 스킬, 소프트웨어 개발 스킬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브옵스라고 하는 데브옵스 메소돌로지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을 익숙하게 하는 그런 코스가 하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하고 컨티뉴어스 디벨롭먼트 하는 CI/CD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컨셉을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코 우리 패킷 트레이서하고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실습에 대한 과정을 합니다.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써 가지고 마치 우리 시스템에 이런 머신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혹은 그 머신에 동작을 하는 것처럼 그걸 실습을 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음 우리 네트워크의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툴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시스코에서 CCNA 과정에서 이 패킷 트레이서라고는 시뮬레이터 갖고 나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광운대학교에 저런 네트워크 장비들, 스위치라든가 라우터 장비들을 가지고 나서 실습을 했었어요. 뭐 15년, 20년 전 얘기긴 한데 초창기에 CCNA라고 하는 과정을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 다 이 PC에서 혹은 스마트 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라고 하는 툴을 써가지고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디버깅하고 그런 프로블럼 솔빙 스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본의 맨 앞 영상에다가 요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잘 이해 못하고 수강했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맨 앞에다 두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하는데 약간의 선행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파이썬, 그다음에 CCNA, ITN 과정,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리눅스. 근데 뭐 파이썬하고 리눅스, 뭐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컨셉을 전혀 모르면은 이 과정을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는데 좀 버벅댈 수 있죠. 내가 그게 익숙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할애를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관련된 것이 챕터 모듈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듈 하나가 거의 뭐 이 시스코 CCNA의 ITN 과정의 중요한 내용을 거의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썬하고 리눅스, 뭐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 돌아가는 것이 버추얼 머신 인프라가 전부 다 리눅스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의 기본적인 코맨드들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지만 이제 버추얼 머신 가지고 뭔가 해볼 때 상당히 유리하죠. 근데 모르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과정을 운영한 민상원이고요. 이번 여름 방학까지 해 가지고 5월 25 일서부터 8월 6일 한 8주 정도, 그다음에 기말고사 기간은 이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는 제가 뒤에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게 되면 우리 대분해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 그림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트워킹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키워드들이죠. 우리 통신,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컴퓨터 쪽에서.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것을 코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여러 역할을 묶어주는 거. 그것이 이제 대분해에서 추구하는 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디스럽션, 상당히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저희가 많이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퓨처의 IT 팀을 어떻게 구성을 돼야 되느냐. 네트워크 엔지니어 월드가 있고요. 시큐리티 프로페셔널한 월드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에 대한 월드가 있습니다. 이 월드를 같이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어떤 IT 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냐, 시큐리티 프로페셔널이냐, 혹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냐, 이 세 가지를 다 갖춰도 또 좋고요. 아니면 이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큰 프로페셔널은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코스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방운대 컨택이고요. 컨택 포인트이고요. 강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 이메일 이렇게 연락처가 돼 있고 제 연구실은 여기입니다. 사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저하고 약속을 정하시고 오시면 헛걸음을 하질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스코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개설한 걸 말씀드리면은 22년 썸머, 폴 이때 ITN 과정을, 그다음에 22년 윈터 과정에서 SRW 과정을, 그다음에 23년 지금 썸머 과정에서 엔사 과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CCNA는 요 세 가지 과정을 이수한 후에 서티피케이션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부의 어소시에이트는 제일 먼저 실은 인스트럭터를 따긴 했는데, 대부의 어소시에이트를 개설을 이제서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21년 윈터에 땄으니까 상당히 2년여 있다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강의가 23년 썸머에 두 가지를 합니다. 엔사 과정하고 대부의 어소시에이트 하는데, 아 사실 이거 말고나도 제가 자바, 사이버 시큐리티, 뭐 IoT 강의를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두 개 과정을 동시에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두 가지 과정을 하면서 엔사 과정은 쭉 따라오는 거라 제가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이번 썸머 과정에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떤 과정을 해야만 되고 여기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공부에 대한 스코프라든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 대부의 어소시에이트를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의 어소시에이트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네트워킹에 대한 거, 아까 이런 슬라이드가 있었죠. 여기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디벨롭에 대한 것 중에 이 시스코 넷아카드가 이 네트워킹이 원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CCNA, CCNP에 대한 것이 주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한 축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인프라스트럭처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그래서 요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트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요 과정이랑 같이 뭐가 있냐면은 워크숍 형태로 해 가지고 experimenting with REST API, 그다음에 model driven programmability 라고 한 요 두 가지가 워크숍 형태로 또 제공되는 것이 있어요. 서티는 현재 요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코 대부넷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인트로덕션 또 네 같은 또 반복되긴 하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새로운 IT 프로페셔널 분야에 대해서 스킬하고 날리지에 대한 것을 어떤 중요한 이머징 테크니컬 스킬하고 날리지에 대한 걸 밸리데이트 하는 것이 바로 서티피케이션이다. 시스코 대부넷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새로운 IT 분야에 필요한 아주 썩게 떠오르는 핵심 기술인 스킬 액놀러지먼트에 대한 것을 밸리데이트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뭘 할 수 있냐면 오거나이제이션에서 포텐셜 애플리케이션, 오토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킹, IoT, DevOps에 대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embrace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렇게 인파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서티피케이션을 준다. 이 서티피케이션을 가진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로 시스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우기를 희망하는 그런 스킬은 무엇이냐면 애플리케이션을 디벨롭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코디네이트하는 과정, 그다음에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에 대한 디벨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을 디벨롭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거 하고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디자인, 상당히 큰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을 보유한 스킬을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넷 30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 대부넷 어소시에이트 과정이 있고요. 대부넷 스페셜리스트가 있고요. 대부넷 프로페셔널리스트가 있고요. 대부넷 엑스퍼트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엑스퍼트의 과정이 있고요. 이 어소시에이트 레벨은 이게 이제 시스코 플랫폼 API 프로그래머리 스트리티지에 대한 것을 날리지를 그로우할 수 있고 그 시험은 대부 ASC 이그잼 200-901이라는 시험을 여러분이 이제 패스를 하셔야지만 서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레벨, 엑스퍼트 레벨은 그보다 이제 상위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fficiently scale, secure, infrastructure에 대한 거. 그다음에 디자인, 디벨롭, 메인테인, 컴플렉스 오토메이션 드리븐 네트워크에 대한 그로워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엑스퍼트 레벨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저희가 어소시에이트한 레벨 요거에 대한 거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과정에서 이렇게 하거나 아마 향후에 시스코가 이런 과정도 준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잡 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대부넷 어소시에이트 30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날리지를 갖고 있냐 네트워크 오토메이션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디벨롭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프로그래머에 대한 정도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레벨하고 그다음에 여기 엑스퍼트 레벨은 그거보다 이제 상위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그쪽 관련된 종사자들은 사실 이 그 대부넷 혹은 데브옵스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한 거를 꼭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능력을 이 객관적인 지표에다가 내가 이렇게 맞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코스를 말씀드리면 모두 8개의 모듈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챕터란 말을 쓰지 않고 모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듈, 두 번째 모듈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대부분의 디벨로퍼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다루고요. 그다음에 API를 써가지고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REST API를 쓰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펀더멘탈, 이게 이제 시스코 CCNA ITN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하고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 인프라스트럭처 앤 오토메이션. 사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이 기존의 데브옵스에 많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 모듈 8은 시스코 플랫폼입니다. 시스코가 추구하는 플랫폼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요걸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보시게 되면 코스 인트로덕션 하는데 보게 되면 모듈 1은 간단합니다. 랩 인바이러먼트하고 리눅스 파이썬. 그다음에 이게 버추얼 랩 인바이러먼트 해 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버추얼 랩 설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추얼 머신을 설치를 할 거예요. 버추얼 머신에 대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게 안 나오나요? 잠깐만요. 버추얼 머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아, 잠깐만요. 요렇게 아이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오라클 버추얼 머신.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네트워크 형태를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카데미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또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조금 내려서 여기 있는 걸 써가지고 여기 네트워크를 그린 다음에 실행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요건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네, 오라클 버추얼 머신,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걸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데브옵스, 저희 하고 있는 데브넷 랩 버추얼 머신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IoT 관련된 인트로덕션 또 IoT에 대한 버추얼 머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진짜 버추얼 머신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모듈 2 대분의 디벨롭 인바이러먼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대분의 오버뷰하고 온라인 리소스가 있습니다. 여기 시스코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그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여기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루기는 것이 모듈 2고요. 모듈 3부터는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디자인 패턴, 그다음에 컨트롤 시스템의 버전 컨트롤, 버전에 대한 컨트롤 시스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트, 깃허브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서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깃허브를 많이 써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뭐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딩도 간단히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코딩을 간단히 또 합니다. 파이썬을 써가지고 데이터 포맷을 이해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파싱 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거라든가 이런 과정을 하고요. 여기 핸즈온 과정이라고 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모듈 3에서는 지금 실습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걸 하면서 앞에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실습을 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핸즈온에 대한 것 중에 일부는 마지막 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출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미리미리 좀 천천히 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API 쓰는 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API에 대한 디자인 스타일, 그다음에 아키텍처럴 스타일, REST API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오센티케이팅 하는 방법, 레이트 리미트, 그 API를 얼마만큼 많이 쓰는 사람을 레이트를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웹훅이랑 같이 쌓여놓은 거, API 콜에 대한 트러블 슈팅. 여기는 요 내용을 다루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핸즈온이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이거 하면서 실은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모듈 4에 대한 내용이고요. 모듈 5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내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인터네트워크, 네트워크 디바이스,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실습을 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큐리티하고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디퍼런트 모델에 따른 디플로이먼트 초이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크리에이팅 해가지고 디플로이하는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에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CI/CD라는 컨셉 소개하고요. 애플리케이션 디벨롭 하는데 그다음에 시큐리티에 대한 네트워크 내용, 그다음에 시큐어 하는 내용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듈 6가 되겠습니다. 모듈 7은 이게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이에요.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데브옵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오토메이팅 스크립팅, 아니 스크립트 가지고 나서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하고, 그다음에 오토메이팅하는 툴, 그 코드로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테스팅, 네트워크 시뮬레이팅,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서머리, 상당히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CSR 1000V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 인스톨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플로어, 앤서블 가지고 쓰는 거, 그다음 웹 서버에 대한 앤서블 써가지고 오토메이트 하는 거,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 7 내용이 이게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모듈 8은 시스코 플랫폼입니다. 이게 시스코 거니까 아이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스코가 나름대로 산업 표준을 이끄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은 결국은 거의 뭐 디팩토 스탠다드이긴 하지만 거의 뭐 이 산업체에서 그냥 플랫폼 표준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시스코 플랫폼에 대한 소개하고 SDK, 그다음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하고 디바이스 모델에 대한 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컴퓨터 매니지먼트,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시큐리티 플랫폼. 그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모델을 써가지고 양에 대해서 넷컴프, 레스트컴프 써가지고 그 디바이스 액세스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다음에 패킷 트레이서를 통해 가지고 SDN 컨트롤러,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예요. 이게 버추얼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패킷 트레이서고요. 그다음에 SDN 컨트롤러하고 REST API를 써서 패킷 트레이서까지 상당히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양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이 원래 전기전자 분야였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쉽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대부분의 어소시에이트 과정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근데 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따로 별도의 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뤄야 될 아까 패킷 트레이스하고 버추얼 머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아마 요거일 거예요. 데브 AS 랩 버추얼 머신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시스코의 CSR 1000V 버추얼 머신 두 개를 인스톨해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두 개
그래서 데브 ASC 랩 버추얼 머신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동작하면서 패킷 트레이서랑 같이 연관되는 거. 여 안에 이제 패킷 트레이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이 버추얼 머신 이 안에서 돌릴 필요 없이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별도의 패킷 트레이서 앱을 갖고 나서 거기서 그냥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코 CSR 1000V 버추얼 머신에서 실제 이게 라우터 장비입니다. 실제 버추얼 그러니까는 그 진짜 머신에 이 여기에 쓰는 코맨드들에 대한 걸 실제 해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OS는 시스코 IOS XeOS라고 해서 이미지가 시스코 라우터에 실제 돌아가는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것을 요 버추얼 머신에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코스에 대한 내용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렇고요. 이 모듈에 대한 것을 다 다루는 게 사실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거의 6 주나 뭐 많으면 뭐 4 주 짧으면 4 주 길면 6주 동안 시스코 CCNA에 대한 ITN과 SRW 과정을 막 컴팩트하게 했어요. 막 4주 동안 진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못 쫓아가고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긴 하겠다. 나도 공부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을 해서 여름방학까지 좀 길게 가져가는 스케줄로 제가 잡았고요. 강의도 제가 그냥 녹화 강의를 올려놓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월, 수 9 시부터 1 시까지 인제 실시간 강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제 제가 강의를 그냥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한 바와 같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강의는 제가 대분해선 할 생각이 조금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학기 녹음은 저기 엔사 시스코 CCN의 엔사 과정을 제가 녹화를 좀 해야 돼 가지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좀 해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뭘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컨셉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모듈 하나에 한 주를 어사인 했어요. 보시면은 뭐 6 월, 10 월, 20 일에서 3, 4, 5, 6, 7, 8 해서 거의 한 주에 하나씩 거의 끝나갈 수 있고요. 시험 기간 전에 모듈 1, 2에 대한 환경 설정이라든가 여러분이 '아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하는 맛보기 하는 형태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 1, 2에 대한 거는 인트로덕션하고 대부분의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소개이고 거기에 온라인 콘텐츠에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막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의 요거에 대한 것 중에 이 모듈 종료 후에 모듈 이그잼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모듈 그룹 이그잼이 아니고 모듈 끝나면 모듈 이그잼을 반드시 보셔야지만 다음 모듈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요 주차 물론 인제 한 주 정도 늦어졌다 뭐 시험을 잘 못 봤다거나 그럼 제가 다시 열어 드리거나 뭐 그러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넉넉한 시간 동안 이 대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CCNA가 아닌데 대분해 30에 대한 것을 코스 이수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 응시할 수가 있고요. 시험을 이 마지막 파이널 리그잼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 제가 파이널 리그잼을 아마 80점 이상이 되면 응시료도 인제 좀 DC를 받고 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 과정 여른 것 이외에 여러분이 셀프 페이스 코스를 선택을 해 가지고 다른 과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은 공학교육 혁신센터 화동안 3 층 김혜영 선생님이 이걸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네트워킹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대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아마
이 과정을 거의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핵심은 요겁니다. CCNA, 여기에 나와 있는 CCNA하고 CCNP가 이제 스타트 라인이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노스시 여기 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의 과정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넷아카드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여러 과정이 많이 있어요. IT 이센셜 과정, 리눅스 이센셜 과정, 리눅스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센셜 과정, 사이버 시큐리티 이센셜, 그다음에 파이썬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뭐 몇 가지가 쭉 IoT 쭉 있습니다. 여기 있네. IoT 과정이 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하고 여러분이 요거 하나 지금 같이 합니다만 거기 하는 이런 여러 과정 중에서 보면 인스트럭터가 리딩해야만 되는 과정 말고 셀프 페이스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는 거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겠네. 그럼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스킬포울이라는 사이트가 별도로 또 하나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사이트에 여러분이 로그인해서 또 거기에 있는 강의 내용을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데브넷 어소시에이트 과정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이고 이번 방학 동안 제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